네, 1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요. 두 분 뭐 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끊기지 않고 연락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사이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대와는 교류가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일단 이 카드적인 느낌이 봤을 때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완전히 딱 단절이 되었다라는 느낌은 없거든요. 이게 진짜 거리 자체가 멀어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락적인 게 자주 하지 못해서 공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는 학업적으로 뭐 아니면 직장 뭐 상하관계 선후배 뭐 요래서 이런 카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다. 과거의 느낌이다. 이런 것보다 현재 교류는 있지만 되게 멀리 떨어져 있다. 연락이 그렇게 잦은 편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상대는 거리적으로 진짜 살고 있는 집과 집이 멀어서 이런 카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연락적인 부분을 자주 하거나 사소한 부분을 시시콜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대는 지금 아닐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볼 텐데요. 뭐 성향이나 외모나 만약에 직업적인 부분이 보여진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웃음이 많은 타입이고요. 리더십이 강하다. 여자분이시든 남자분이시든 애교스러움이 많다. 주도적이다. 좀 일관성 있게 보여지거든요. 온순하다.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좀 엉뚱한 구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외모적인 부분 살펴볼게요. 누가 봐도 미인, 예쁘다 소리함. 남자분이시면 당연히 좀 잘생겼다라고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품 있다. 통통한 편. 키가 크다.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아쿠, 너무 많이 떨어졌어. 볼때기가 좀 통통하답니다. 네. 직업적인 부분도 볼까요, 그럼? 개인 사업이고요. 인테리어. 교수, 선생님. 유통.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디자인.
자, 그렇다면 이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분명히 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카드로 뽑아 볼게요. 이 상대방 분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나? 이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 솔직히 이분들은 지금 여러분들께 뚜렷하게 편하게 하고 있는 행동은 없다. 머릿속이 되게 복잡하고요. 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것을 단박에 무너뜨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어떤 방어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솔직히 너랑 가까워는 지고 싶은데 그리고 다가는 가고 싶은데 그게 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버겁고 힘들다. 지금 현재 내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단지 골머리만 싸매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네요. 가끔씩 연락하는 정도랄까요? 그것도 자주 하지는 못한다라고 보여져서 아마 이분이 뚜렷하게 노력을 하고 있거나 현재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터지게 하는 것은 보여지진 않거든요. 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분을 본다라면 얘는 자존심 지키기 바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지금 무던하게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수 있겠다. 근데 생각은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리딩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분이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거나 여러분들과 진짜 어떤 관계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를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얘가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네요. 여기도 월드가 나오는데 아마 얘도 이럴 것이야. 나한테 감정 있지 않을까? 그런데 뭐 도무지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있나? 그러니 나도 감출 수밖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네요. 이게 뭐 최근에 알았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던 관계 이거나 기간이 조금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은 짝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드러내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대가 나한테 관심이 있겠구나 라는 정도는 짐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결국 어떤 관계가 되고 싶어 할까를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가 되고 싶어 하나.
어쨌거나 상대는 내 마음을 숨길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숨겨보려고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전부터 여러분들께서 이 상대를 또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얼만큼 오랫동안 기다려왔거나 또는 지켜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상대도 뭔가 답답하거나 뭐 억울하다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뭔가 서로가 제대로 소통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출 수 있을 만큼은 끝까지 감춰보겠다라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겉쏜다라는 느낌이 되게 두 분은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카드가 이런 카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속마음에서는 이 두 개를 연결했을 때는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 또는 감출 수 있을 만큼 끝까지 나의 감정, 표정 드러내지 않을 것이야. 나의 속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억울해도 또는 답답하더라도 뭔가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야 했지만 여기서는 또 반전이거든요. 뭔가 이제는 좀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답답했지만 결국에는 털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귀를 기울였더니 또는 굳이 내가 이렇게 한다 한들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시간만 잡아먹는다 한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만 이분한테는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장을 더 뽑아볼게요. 이게 포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자기가 고백을 해서 이제 내가 해소가 됐다, 살 것 같다, 네한테 털어놓고 나니 나 이제 홀가분하다 이게 되는 건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욕심을 끝까지 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포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단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고 여러분들에게 부릴 수 있는 자존심 또는 뭐라고 하지? 나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끝까지 지고 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진짜 끝까지 지고 가요. 끊임없이 지켜보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짝이 있거나 아니면 어설프게 끝이 났거나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은 좀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오해를 하거나 여러분들 쪽에서는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나 뭔가 직접적으로 내가 나서기에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만들어질 때 결국에는 이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속이 시원하다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상황을 보고 내가 유리한 조건이 될 때 또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돌아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뭔가를 터놓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게 이분의 속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상대방 분들과 시간은 좀 걸리지만 사귈 수 있는 관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사귈 마음이 있을까를 좀 볼게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검텐이 나와요. 내가 그냥 접고 말란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현실만 생각하고 여러분들 학업이나 일에 되게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색을 안 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분들도 되게 좀 억울하거나 그래 네가 그러는데 뭐 나도 내색 안 할란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이분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도 더 이상 나도 스트레스 받기 싫고 너의 어떤 명확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도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여지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분이 되게 끌려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에게 보여지는 입장에서만 내가 차갑게 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지 마음 정리는 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다가서지 않는 것만 보여지는 거지 마음 정리는 솔직히 안 된다. 신경도 쓰이고 계속 연락도 기다려지는 부분은 보여지지만 여러분들 또한 생각지 못한 어떤 고백을 받거나 이분이 진짜네? 얘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어떠한 이슈들이 생겨 보여지거든요. 그러네요. 어머야, 나는 얘에 대한 마음이 없을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나도 이 아이에 대한 미련이나 감정들이 남아 있었던 거였구나. 그런데 얘가 혹시라도 좀 뒤집어 엎거나 또 어떤 뭐라고 하죠? 자기 필요시에만 나에게 다가오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에 이 사람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기다렸다는 식으로 마음을 받아주지는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거나 아닐 수 있거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주변 사람들도 조금 엮여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주변 상황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빨리 바쁘게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에게 신경을 잘 못 써줄 수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니는 분명히 다른 누군가가 생겼구나. 아니면 연애가 급하지 않구나 라고 더 오해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관계가 더디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분들이 지금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귀에 노리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 부분은요. 현재 뭐 좀 텀이 있다 하더라도 교류가 있으신 분들인지 아니면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대인지를 볼게요.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고 하시는 상대는 어떤 분들인지를 살펴볼게요. 그래도 교류가 있는 상대인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대인지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 누군가 옆에 있지 않으실까요? 되게 여러분들과는 친밀도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의 이거는 결혼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관계이거나 정확하게 옆에 누군가 딱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들은요, 갑자기 뭐 드라마틱하게 짜자잔 하고 나타나는 상대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꾸준하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왔던 이런 관계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요전합세 우리가 사이가 좀 안 좋았다. 그렇다면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우리가 한 몇 개월 동안 연락이 끊어졌어. 그런데 이게 기적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이런 카드는 아니고요. 우리가 좀 친밀도가 높았고 뭐 얼마 전에 좀 다퉜는데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사이가 회복될 수 있는 상대인데 이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가갈까 이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상대가 있습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설픈 관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 부부라고 하신다면은 우리가 진짜 대판 싸웠어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막말로 그래 이제는 진짜 니랑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진짜 홧김에 내질렀던 것 같고 그런 상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 꾸준히 여러분들 곁에 있었던 상대인데 늘 변함없이 항상 니랑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사이가 좀 안 좋았다면 그분과 화해가 되거나 그분이 다시 다가온다. 이런 느낌이고요. 만약에 나는 재회 생각했는데 혹시나 해서요. 이런다면은 그거랑은 결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다라면 다른 번호를 생각을 하시고 다시 좀 뽑아 보셔야 되고, 그거랑 제외랑 좀 다르니까 요거는 늘상 꾸준하게 옆에 있었던 분, 그거랑 좀 투닥투닥 하셨다라면 해당이 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성향이랑 외모랑 그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실까? 한 장이 떨어져서요. 믿음직한, 좀 내숭가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남자분이시든 여자분이시든 상관없고요. 완벽주의자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신다. 낭만적이고요. 신중하다.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좀 말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다 떠는 걸 좋아하거나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시는 거를 좋아하실 수 있는 타입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외모적인 부분 살펴볼게요. 좀 시크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눈이 작은 편이다. 잘 웃는 긍정적으로 생겼다. 이게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웃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입이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좀 시크하게 보이는데 좀 웃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눈웃음을 잘 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웃으니까 눈이 짜부러들잖아요. 그러니까 눈웃음을 잘 치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얀 피부를 가졌고요. 쌍꺼풀이 진하다. 좀 자그만하신 것 같아요. 작은 키.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곱상하신 외모가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업적인 부분 살펴볼게요. 자, 인테리어. 금융. 의료. 운동과 관련되어 있고요. 동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IT 계열.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아이고, 요 넣을게요. 지금 두 장, 세 장이 뒤집어져서요. 변호사. 지금 이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과 그래도 좀 내적 친밀도가 높고 옆에 계시는 분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귀기 직전까지 갔거나 또 부부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좀 얼마 전에 좀 크게 다퉜거나 뭐 정말 이제는 좀 안 볼 것처럼 행동을 했거나 약간 요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는 사이가 좀 안 좋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현재 이분들은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또는 좀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볼게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가까워지기 위한 행동을 하시고 계실까? 왜냐면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뭐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주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와, 이분들도 지금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고요.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복잡하다. 충동적으로 뭔가 내질렀고 이분들이 먼저 욱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진짜 알이 먼저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끊임없이 싸우게 된다. 분명히 각자가 섭섭한 부분은 있는데 그게 이해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감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빡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끝내자라는 결론이 났던 것 같거든요. 아니면 싸움이 되었거나 회피로 드러났거나 그게 좀 문제점이 되었다. 회피해서 싸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딪힘이 더 이상 싫었기 때문에 약간 극단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약간 말이 끝맺음으로 갔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대입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분이 여러분들께 노력을 하고 있다라기보다 오히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고 나 네 없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있어서는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속은 어찌 됐을 값에 그냥 여유 있는 태도? 연락도 안 하고 있거나 현재는 그렇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부부라고 하신다라면은 회식도 꼬박꼬박 참석 다 하시고 여러분들 눈치 전혀 안 보는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도 고집 좀 씌울 거다 이런 식으로 한 번쯤 얘가 먼저 연락을 다시 한 번쯤 할 때가 되었고 지가 먼저 쑥그리고 들어올 때가 됐는데 여기요 약간 요러고 있는 여러분들이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방 분들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는 거라. 목 빳빳하게 들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노력을 한다라고 할 수가 없고 어쩌면 전략을 바꿨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장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이분들은 지금 도도하게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속마음을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길래 진짜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 자, 컵 5개가 바로 떴거든요. 실망스럽다. 뭐 이게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실망스럽다 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관계가 다시 엎질러졌다는 게 그 상황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행동과 이 사람 속마음은 전혀 상반되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 연락을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못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애가 타고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스럽고 다시 이렇게 되어버린 게 자기도 속상하고 이럴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네요. 다시 지팡이 10개가 뜨거든요. 아,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지? 나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너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속은 뿌아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부부라고 한다면 내가 일찍 들어가 봤자 서로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건수가 있다라면 부딪히기 싫으니 늦게 들어가는 거라.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그럴수록 그래 일찍 들어와서 잘해야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내 그러기 싫다 이러는 거예요. 지 이때까지 그런 적 없는데요 이러신다면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싫은 거라.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타워가 뜨거든요. 자, 타워가 뜬다는 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한 번씩 욱 올라온다는 거예요. 욱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힘들잖아요. 이분도 힘든데 이게 힘든 거를 버텨내지 못하고 자기가 터트릴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적을 내가 전화를 해서 또는 야 어쩌고 저쩌고 확 다시 이걸 다 엎어버릴까? 엎는다고 해서 시끄럽게 만들어 버릴까가 아니라 회복을 시킬까? 자존심을 접어버릴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정적으로 다시 대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부딪혀볼까? 소리를 내볼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고 태연한 척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하거든요. 이래볼까? 저래볼까? 요 생각을 한다. 괴롭다. 그래서 결국에는 틱틱 건드려 보실 것 같고요. 뭐 갑자기 뭐 술을 마셨던 어느 날 불시에 전화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같이 사는 부부라고 하신다라면은 괜히 가다가 틱 말을 거신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답답함을 이 힘듦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상대방 쪽에서 뭔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은 지금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속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뭔가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상대의 현재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상대방 분들의 모습을 보고 느끼는 생각을 좀 볼게요. 현재 이 상대의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 똑같은 카드가 떠요. 여기서도 컵 5개, 여러분들도 컵 5개거든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무슨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나도 열받는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반복이네. 예전에도 그랬잖아. 저때니 안 그런다 했잖아. 근데 또 이렇네. 또 비슷한 문제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역시 실망스럽다. 진짜 적반하장이다. 아니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화가 나고 또는 전화를 해서 다다닥 따지고 싶지만 굉장히 억누르고 있다. 참고 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나오네요. 진짜 내가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기 때문에 내가 퍼부어내고 싶거든요. 참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네가 잘했나 어쩌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으려고 하니 화가 난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뭐 잘못했다고 들고 들어오면 봐줄 마음도 있으니 뭐 내가 숙이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야.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고 있다. 약간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면서 지금 버텨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삶에 현재는 충실하고 있다. 솔직히 약간의 무기력증은 있지만 생각을 조금 분산시키려고 애를 쓴다. 약간 그렇게 보여지는 여러분들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상대가 뭔가는 하실 것 같거든요. 마음에서부터 들어오는 거 보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시잖아요. 5월 달에 보신다 치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 5월 달 안에 상대는 움직여 줄까로 조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 카드가 떨어져 버렸는데요. 일단 이분들은 처음에는 나 절대 안 할 거야 하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마음속에서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아하니 어쭈 니도 안 하네 이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5월달 안에 뭔가를 할까 하실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좋게는 안 해요. 틱틱거리면서 하거나 이분들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을 사용하는데 근데 고민은 엄청 해요. 그럼 반반이라고 일단은 볼게요. 만약에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은 같이 살고 계시면 한다는 뜻일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풍겨주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이 쑥으리세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표정 자체가 조금 부드럽거나 누가 봐도 제가 좀 화가 풀렸겠네 라는 인지를 좀 하시게 되잖아요. 상대 쪽에서.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안 보는 것 같지만 이분들이 힐끗힐끗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틱틱거리면서 다가가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운이 너무 쌩쌩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달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가 따로 사는 연인이에요. 연인이라고 한다면 5월달은 조금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6월달쯤 이분들이 어떤 연락을 하시게 되나? 6월달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6월달이 되면 움직인다. 연락을 하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5월달은 반반으로 보여지고 아까 제가 리딩 드렸죠.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6월달은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실 수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샤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 타이밍을 잘 모르니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신다든지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연락이 한 번만에 안 닿으니까 뭐지? 이제 진짜 내 전화 안 받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거나 한 분은 좀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일단 6월달이 되어야 하시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어차피 이분들과는 조금 밀접한 그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끝내려고 하는 것보다 순간의 다툼이 되게 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연락이 온 이후에는 또는 우리가 풀어진 이후에는 다시 관계적인 흐름이 어떨까 보고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일단 이 관계에서는요. 균형과 편견 이런 것을 맞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서 주구장창 맞추거나 또는 얘는 분명히 또 이러겠지. 이런 생각만 계속 가지고 간다면 좀 힘들 수 있다. 여행하듯이 즐길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연인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앞으로 결혼하기로 했어요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관계에서는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 솔직히 싸울 문제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솔직히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우리 관계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습. 항상 맞춰주던 관계는 우리가 그게 고민이 해결이 되었을 때 그게 딱 덜어내져 봤잖아요. 그런데 막상 거기서 투입이 딱 되어서 사라지잖아요. 근데 없던 문제들이 다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문제가 안고 있지만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 해결 안 되는 것 속에서 균형도 맞출 줄 알아야 되고 일단 편견이라는 것을 잘라내버릴 수 있어야 한다. 왜 오죽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듯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제껴놓고 그 속에서의 균형 감각을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해소가 되면 우리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나중에는 그 문제가 다른 게 발생이 안 될 것 같으냐 더한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해소가 되면 대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게 인생살이다. 또는 그게 관계다. 이해가 되셨죠? 그 부분을 리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어떤 편견이나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극단으로 열받는다고 그래 끝내자. 네가 니랑 무엇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진짜 말 그대로 끝낼 것 같으면 깔끔하게 끝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리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계 흐름은 정말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 괜찮은 관계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다른 방향도 생각을 해라. 굳이 이 사람과 함께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리딩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요.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교류가 있는 상대인지 아니면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상대인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거의 뭐 상대방 분들 입장은 좀 뜨문뜨문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분은 여러분들을 좀 짝사랑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요? 좀 상대방 입장을 딱 놓고 본다면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거리도 좀 떨어져 있는 느낌도 들고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약간 스승과 제자의 느낌처럼 있잖아요. 누가 선생님이고 누가 뭐 학생이고 뭐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어려움이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부담스러운 느낌? 뭔가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거리가 진짜 많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좋아하겠노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언이나 자문 이런 것을 구하면서도 이렇게 서로가 좀 알게 됐던 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배우는 거 이런 것도 되겠죠. 이게 뭐 가르쳐 준 입장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친한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친한 느낌도 전혀 없고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그냥 지켜보는데 이게 직장 뭐 사수도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후임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두 분 중에 누가 선생님이고 학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의 좀 거리감, 어려움, 이게 높낮이 이런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대인데 일단 외형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런 것도 되겠죠. 누군가 뭔가를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적으로 좀 도와준 것도 되겠고 자문을 구한 거 만약에 학생이라고 한다라면은 뭐 서로 뭐 논문을 쓴다. 그러면 뭐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교수님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폭을 넓게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좋아하게 되는 부분 가까워지고 싶다든지 내가 어딜 뭘 배우러 갔다. 그러면 와, 저 선생님 너무 멋지다 뭐 이런다든지 그런 것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이분이 선생님이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주는 제자야.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그런 게 되게 지금 강한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외모나 성향이나 이런 거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상대방 분들 성향이 어떨까? 성향이 어떤가? 아이고. 말이 많으신가요? 왜냐면 이게 직업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쨌거나 좀 말이 많다. 말이 많은 타입이다. 열정적이다. 이게 직업적인 특성이 나온 건지 뭔지를 모르겠지만 일단은 말이 많고 열정적이다. 또 은근히 내숭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되게 말도 많고 열정적이지만 또 은근히 아닌 척하거나 내숭을 조금 뜰 수 있겠다. 그리고 무뚝뚝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업적인 어떠한 특성들이 나온 것 같고요. 직업적으로 뭔가를 할 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도드라진 것 같고, 이거는 평소의 성격이지도 않을까. 아니면 두 부류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한 사람인데 이런 성격 저런 성격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런 성향을 띠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정하다 한 장 더 뽑겠습니다. 차분하다. 자, 외형적인 부분 보겠습니다. 외형적인 부분. 도톰한 입술, 입술이 조금 도톰하시다. 동글동글한 얼굴. 아이고, 좀 우쌍이신가 봐요. 우쌍. 하얀 피부. 눈웃음이 매력.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얼굴이 작거나 얼굴에 살이 없다. 자, 그러면 직업적인 특성 살펴볼게요. 운전과 연관되어 있고요. 미용, 작가고요. IT 계열, 교수 선생님이고요.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현재 어떤 행동 또는 약간 나름대로 T라면 T라고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하고 있을지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을 살펴볼게요.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상대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분들 방식대로 뭔가 하시긴 하시는데 전혀 티가 안 내실 수도 있고요. 와, 되게 헷갈리게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들 욕심이 되게 나거든요. 욕심이 되게 나는데 만약에 일적으로 같이 엮어져 있거나 하는 일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쩔 수 없이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방송 일을 한다. 아니면 진짜 뭐 우리가 뭐 이런 일을 업종, 우리가 뭐 업은 같이 지금 이 직업상 나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직업상이나 학업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딪혀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카드들인 것 같거든요. 직업적인 부분은 참고만 하더라도 일이나 같은 시간을 제법 보내야 되거나 뭐 업계 쪽에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자주 긴 시간은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번 마주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거나 뭐 회의를 해야 되거나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이분 방식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름의 티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은 좀 헷갈리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뭐 친절한 멘트를 하거나 뭐 챙겨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당연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요. 커피 한 잔 드세요라고 한다든지 그런 거 할 이유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좀 버벅대더라도 쓸데없는 그런 이분들의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 방식대로. 그게 나름의 이분들의 포인트다. 그러게요. 왜냐면 이게 자기한테는 감정이 있거든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되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자기 딴에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지만 뭔가는 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데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대단한 용기일 수 있거나 표현이거든요. 방식이고. 그러게요. 와, 나 오늘 진짜 되게 큰일 했어. 나한테 되게 칭찬해. 이러거든요. 집단에는 꼼수를 부렸지만 자기는 나 너무 잘했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서 뿌듯해하고. 여러분들을 마주칠 때마다 자기 혼자서는 되게 설레이고 나름의 각본 아닌 각본을 짜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 이렇든 저렇든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 얘가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또는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맞을까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을까? 지금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 거 맞기는 맞거든요. 되게 그리워한다든지 보고 싶어 한다든지 누구 생각하는 분들은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나?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좀 다른 방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이분은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아차림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티 내는 것을 알고 있을까? 티를 나름대로 낸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정말 이 사람들은 되게 자신만만해 하거든요. 자신만만해 하는데 누가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이 행동은. 근데 알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티를 내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고 있나로 보겠습니다. 전혀 눈치 못 채시고요. 여러분들은 관심 1도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다고 한다면 되게 피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들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들과 이분들은 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뒤늦게 알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나 없는데 하시지 말고 지금은 카드에서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알게 되었을 때는 깜짝 놀란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면 태양 카드와 타워 카드가 뜨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머, 얘라고? 놀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썩 기분 나쁜 것은 아니고 일단 이 사람이 나를 좋아했다라는 것에, 그리고 알게 된다는 것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라서 놀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뭐 그게 기분 나쁘진 않네 라고 생각을 좀 해요. 뭔가 내가 좀 대접받는 기분, 이런 것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을 받는다고 해서 당장 이분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도 연애도 하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지만 조금은 티
튕긴다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억누른다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를 조금 볼게요. 잰다라고 보여지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도 은근히 이 상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혹여라도 이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두는 것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네요. 아직까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쉽게 이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기보다 이 사람이 고백을 했다라고 해서 그래 나도 지금 연애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라는 마음에 그런 크기가 되진 않는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고백을 하거나 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될까를 좀 보겠습니다.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로, 결국에는 어떤 관계로 가고 싶어 하나? 이분들은 되게 천천히 가실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되게 전투적이거든요, 좀.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성에게 인기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래, 인정해 줄게. 네 역시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많지 않을까. 내 눈에도 네가 잘나 보이고 또는 예뻐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오죽하겠냐.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진행시켜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방향에만 몰입하지 않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분들 존재로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릴 마음이 있다라고는 일단은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 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줄 마음까지도 보여지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이 관계가 사귈 수 있고 또는 맺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사귀고 싶은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카드를 선택을 하시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뭔가 좀 비슷하게 카드가 나온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닐 수 있는 제3의 인물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티를 안 내고 있거나 또는 티를 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모를 수 있다고. 근데 나중에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때 막상 기분은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받아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은 될 수 있는 그런 상대일 수 있다. 왜?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가 고민은 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여러분들만 내가 오케이 해준다면 좀 천천히라도 가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다. 그렇게 리딩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선택하신 여러분들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요. 여러분들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다가오고 싶어하는 상대가 현재 조금이라도 교류가 있으신 상대인지 아니면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 과거의 사람인 건지 아니면 서로가 지켜보고 있든 말든 어쨌거나 단절이 된 상대인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류가 있는 상대인지 끊어진 상대인지 조금 여러분들은
상대가 좀 매력은 되게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신 분들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사이에는 뭐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가 말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상대를 봤을 때. 와, 이거 뭐 나한테 다른 거 바라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는 상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끊어졌을지는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상대를 봤을 때 뭔가 미심쩍은 부분은 있기는 있지만 되게 매력적이겠죠. 왜냐면 이런 카드가 든다는 것은 말을 잘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기똥차게 해.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이 사람 절대 나쁜 사람입니다는 아니에요. 근데 꼬우는 기술이 좋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겠죠. 그게 뭐가 됐던 간에. 근데 이 자체가 여러분들과 연인의 어떤 모습으로 쭉 이어져 가기에는 자기의 어떤 버거운 상황이 있거나 기질적으로 그러기는 힘들 수 있는 기질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일단은 가까이 가고 싶기는 하나 좀 그럴 수 있는 상대.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은 현재 교류가 있냐 없냐를 묻는다면 현재는 지금 끊어졌을 수도 있고 또는 이어질 수도 있으나 지금 이 사람은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지금 잠수를 탔다. 그러면 이게 잠수를 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쏙을 끓일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일단 전략이거나 이분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리딩을 드릴게요. 자, 이분들의 성향적인 부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분 성향이 어떨까? 성향. 호기심 많은. 와, 호기심 많은. 냉정한. 무뚝뚝한. 과민한. 잘 안 나오는 카드들 다 나오는 것 같네요. 신경질적인.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열정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거나 내가 지금 이 순간이야 요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호기심적이어져요. 그런데 내가 요 고조가 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굉장히 도드라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다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외형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외형이 어떨까? 외모. 이 사람 외모. 동글동글한 얼굴이고요. 쌍꺼풀이 진합니다. 얼굴이 작거나 얼굴에 살이 없습니다. 날씬한 체형이고요. 웃상인 것 같아요. 웃상이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미소 천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포커페이스 이런 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잘 웃는데 이 기질적인 거는 되게 좀 상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났을 때는 이런 외형적인 부분 있잖아요. 잘 웃잖아. 근데 이런 성향적인 거, 지가 열정적인 이런 부분들은 잘 보일 때는 잘 웃잖아요. 근데 이런 열정이 빨리 식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 것들은 잘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는 모습을 항상 잘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얼굴이 무기일 것 같아요.
요렇게 살랑살랑 잘 웃는다든지, 왜 얼굴이 조각같이 예쁘거나 막 미남이거나 이러지 않아도 이 특유의 이 사람의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서 좀 홀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일단은 보여지고, 자, 직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좀 연관되어 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요. 운전과 연관되어 있고요. IT 계열. 오늘 이 계열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사회복지사, 변호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일반 사무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여러분들과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는 다가가기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 또는 어떻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지 그거 좀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 상대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 또는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그렇다면 어떤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3명 이상 조인이 되게끔 이분이 약속을 자꾸 잡아요. 둘이서 만나기가 좀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을 꼭 더 끼워서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 스스로가 자기가 되게 바쁜 척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나 오늘 약속 있다. 뭐 친구랑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그럼 그거랑 나랑 친해지는 게 무슨 상관인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법이겠죠. 여러분들의 질투심 유발이거나 있잖아 나 지금 좀 바쁘다. 이런 걸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안 맞잖아요. 나랑 친해지기 위해서는 나랑 시간을 보내어야 친해지거나 오그리거나 뭐가 되는데 이 아이는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행동이다. 이게 좀 독특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야는 조금 좀 독특한데 잠시만요. 진짜 특이하네. 그러니까요. 되게 이분 솔직히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여러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도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한테 다가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한 걸음 뒤로 떨어져요. 되게 좀 모순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또 다가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제가 안 다가가는 게 좋은가요? 이러잖아요.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가가지 않는다. 그럼 이 아이는 또 어떻게 하느냐? 고민만 하거든요. 또 적극적이지도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특이하다는 게 잊을만 하면 연락은 해요. 연락은 하지만 행동적인 부분에서도 적극적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연락은 하지만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맺어가기 위해서 또는 잘 되기 위한 어떤 적극성이 뛰어나거나 우리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이 관계를 털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관계에 기대 심리를 심어줄 수 있었던 뭔가의 에피소드는 조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 조금 놓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초기에 그 몇 번의 만남이 조금 좋았거나 좀 설레이게 했던 어떤 멘트가 있었거나 그것 때문에
그때는 그랬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을 조금 설레이게 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게 여우는 남겨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로 한 발 싹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연락을 한대잖아요. 연락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적극성을 띠느냐, 적극성을 안 띈단 말이에요. 던지기는 던져요. 그래 우리 얼굴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를 잡았어요. 나를 잡았는데 그럼 만나져야 되잖아요.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게 미친다니까 요게. 근데 또 우연찮게 한 번은 또 이렇게 만나질 수 있고 러버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합은 들어오거든요. 근데 또 멈춰. 이게 희한하다니까. 사람 잡는다니까요. 왜 그런지를 이제 한번 봐볼게요. 물론 이거는 참고만 하셔야 되고 각자 놓여진 상황이나 뭐 어떤 환경적인 것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요거는 참고만 하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뭘까? 그거로 볼게요. 자, 약속을 잡았는데 왜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한두 번 아니거든요. 약간 기질적인 게 자, 여기서도 일맥상통하다라는 게 왜 보여지냐면 일단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다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합을 하잖아요. 과민하다, 신경질적이다, 냉정하다, 무뚝뚝하다, 그리고 열정적이다. 이게 열정과 호기심이 합쳐지면 좀 좋지만 어떤 이 사람의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들이 딱 겹쳐버리잖아요. 그럼 이 호기심과 열정이 갑자기 사그러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경질적인 거와 과민한 거와 이런 것이 증폭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호기심과 열정이 사그러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만남들은 죽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유가 될 건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를 바로 볼게요. 이 사람들은 되게 이 실망감이나 이게 진짜 밀접한 게 많이 영향을 미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또는 그 전부터 뭐가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내가 약속 잡은 건 약속 잡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일단 속된 말로 기분이 잡친 거라.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이거 약속이고 뭐고 간에 취소다. 이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기분으로 나갔다가는 분명히 또 이 관계까지 훼손될 수가 있다. 집단에는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배려일 수 있으나 받아들이는 쪽은 안 그렇거든요. 왜냐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 생각보다 진짜 예민하다 못하 과민할 수 있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집단은 이게 배려거나 나도 있잖아 내가 아는데 이런 기분으로 나가면 어차피 싸우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 거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직전에 취소를 해버릴 수 있거나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이유도 모른 채 다른 적절한 핑계를 댈 수 있단 말이에요. 되게 이분들은 좀 감정적이세요. 그러네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게 오롯이 내가 단독으로 그게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되게 좀 진짜 이분들 이럴 때는 되게 힘드네요. 이분은. 자기 안의 세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분들은 자기의 가치관이나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어떤 생각 패턴 이런 것을 깨는 것을 굉장히 좀 불쾌해하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지냈는데 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내로남불인 게 남이 그렇게 하잖아요. 또 그건 용답이 안 돼. 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게요. 잊을만 하면 연락을 안 됐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누군지를 알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게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분들의 연락을 여러분들이 끊었어요. 근데 나름대로 이 사람이랑 좀 뭔가에 뭐 우수에 젖은 눈빛이나 또는 대화 코드가 나름 나쁘진 않았고 또는 끌리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참 괜찮다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허용적인 감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여지를 두고 있었는데 이런 태도들로 인해서 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나름의 어떤 이 사람이 자리를 좀 남겨놓았는데 이게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까지 잘못을 했다라는 생각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재정비가 된 뒤에 여러분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하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겠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거 힘드시겠다, 이거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쩔 수 없는 게 이 사람에 대한 불신도 있는 종차에 자기 감정에 늘 충실하면서 살았거든요. 어차피 이분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노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또 그러진 않거든요. 이분들도 여러분들에 대한 끌림이나 매력적인 요소 그런 것은 가지고는 있으나 너는 받아주지 않겠나라는 부분은 가지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인지는 못해요. 이분들 스스로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들에게 어쩌고 저쩌고 막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 선에서 또 끄어요. 내가 니한테 왜 이런 잔소리를 들어야 되나. 자기 혼자서 또 딴소리를 하거든요. 딴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한다라면 또 대화는 안 돼. 그러니까 이분 자체를 받아들여야지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가 왜 그랬냐 저랬냐라고 한다라면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는 차라리 중간자가 있어야 돼요. 입장 차이를 있잖아. 니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거고 니는 이래서 이러지 않을까라는 어떤 진짜 온영 같은 선생님이 있어야 기질적으로 납득이 되고 내가 이랬구나 이게 되지. 둘이서 다이렉트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이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는 중간자가 있어야 교통 정리가 되고 내가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년배 같은 중간자는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나이가 좀 있거나 진짜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야, 저 사람 검색해봐. 어디에서 뭐 한다? 이게 되어야 이 사람도 그 말에 씨가 먹히지.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쥐가 뭔데 나한테 조언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네요. 이분도 되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과민이 딱 맞아요. 되게 힘든 그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말하는 거와 이 사람 생각은 되게 달라요. 되게 생각도 많거든요. 생각과 생각 때문에 되게 힘든 사람이다. 자, 그러면 바로 이걸 볼게요. 도대체 그럼 이 사람은 나랑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 솔직히 이 사람은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를 좀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일까? 그래도 기회를 엿보고 여러분들과 다가오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생각이 또 있을 수 있는 분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들을 만나면 되게 힐링이 되고 좀 편안하신가 봐요. 그래도 이분들은. 원래 이분들은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잘 못 느끼시거든요. 진짜네. 되게 좀 특이하시네요. 이분들.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솔직히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대요. 여러분들을 보면 뭔가 포부도 큰 것 같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되게 여러분들이 특이하다는 건 아니에요. 되게 여러분들을 보면 개척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해서 자기가 만나왔던 사람들을 통틀어 봤을 때 좀 되게 좀 큰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근데 이상하게 나는 너를 만났을 때는 내가 골마 터졌던 어떠한 부분들이 힐링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 굉장히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만난다는 거야.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좀 안 됐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고 다가간다라는 거는 이분들이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내가 이 사람이 좋잖아요. 아니, 니 왜 그러는데? 라는 자세로 보시면 안 되고, 우리 논문 쓸 때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분석하려고 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 연민을 가지세요, 동정하세요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 아이를 일단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 둘씩 바라봐야 되는 거지. 뭔가 내가 얘한테 낚이는 것 같아. 뭐 어떻대. 이런 식으로 본다라면은 서로 정말 원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를 지키고 싶다라면 또는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도 그냥 잘라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일단은 첫 번째고, 그래 나도 근데 얘를 만나면 이상하게 그냥 숨을 쉬는 느낌이 들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만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거나 얘를 뒤통수를 쳐서 내가 어떻게 해버려야지 이런 생각은 솔직히 없거든요. 단지 이 사람이 예민하고 과민하고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 보니 지도 지 자신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드러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한다는 거는 지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산소 호흡기 갖다 대잖아요. 그래서 골마 터진 부분을 수술한다라고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것 같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관계가 되고 싶다라기보다는 니라는 사람을 만나니 내가 숨통이 좀 트이네. 이렇게도 좀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일단 좋은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 또한 미친 듯이 혼란스러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이거는 당장 끊어내십시오. 이거는 진짜 이렇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또 알 것 같긴 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하셔서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고, 나 또한 참 이렇더라 라는 생각이 있다라면 이분들을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관점으로 다른 각도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리딩을 드릴게요.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